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오늘은 보잉 2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잉의 3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머셜 부분을 보면 코비드와 737 맥스의 영향으로 매출은 작년 대비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450대의 737 맥스가 인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이지만 이는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방 우주 보안 분야입니다. 8대의 FX, EX 주문을 받고 있고 치녹 헬기도 9대 주문을 받았으며 4대의 702X 위성을 주문받아서 미국 정부가 직간접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이 분야의 총 수입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부분을 보면 커머셜 서비스 부분이 적어짐으로 해서 많이 줄었고 마진도 7.3%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캐시플로우를 보면 작년보다 적자폭이 더 심해졌습니다. 현금을 보면 2분기 대비 5빌리언으로 줄어들어서 27빌리언을 가지고 있고 빚은 59빌리언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위험요소 항목에 737 맥스가 가장 먼저 위험요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737 맥스가 내년 초쯤 운항 재개가 된다는 것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년간 매출을 보면 2018년 기준 4년 동안 5% 증가했으나 2019년 한 해 만에 24% 매출이 감소해서 주당 순이익도 바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커머셜 에어라인 부분의 매출이 44% 감소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옵니다. 커머셜 에어플레인 부분에서 2019년 판 제품들을 보면 737 제품이 127대로 2018년 580대를 팔았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타격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87 제품이고 777, 767 제품군들을 판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 부분을 보면 FA-18기가 23대, F-15기가 11대, 아파치, 치눅들을 새 제품을 팔기도 하고 고쳐서 파는 것으로도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가 미국의 보안에 해당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무제표에 버젯이 나온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군사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의 재무제표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데이터를 보면 25% 매출 감소로 적자폭도 19% 증가해서 2.4빌리언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산을 보면 현금성 자산이 27% 증가하고 부채도 23% 증가했습니다. 채권 발행으로 현금이 늘어서 당분간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노스롭 그루만, 로키드 마틴사를 들 수 있고 항공사 주식인 델타 에어라인의 주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만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고 5년간 약 60%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보잉은 150%에 넘는 상승을 보이다가 737 맥스 여파 이후에 마이너스 2%의 성장을 보였으며 델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9%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아니더라도 델타의 주가는 제자리 걸음 정도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잉이 커머셜도 있지만 이번에는 군사기업으로 생각하고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기업과 군수업체 간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잉이 매출 76빌리언을 기록하면서 1위이고 그 다음이 로키드 마틴, 3위인 노스롭 그루만이 34빌리언입니다. 보잉은 마이너스 1빌리언을 기록하고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만은 대략 10%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보잉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죠. 나머지 회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산이 거의 10% 정도만이 자본이고 나머지 90%는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잉의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증가세를 꾸준히 보이다가 2019년 2.4빌리언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은 영업으로 각각 7빌리언, 4.3빌리언을 벌어들이고는 투자는 1.2빌리언 가량을 각각 했습니다. 보잉은 대략 10%대의 영업이익을 유지해 왔으나 2019년 마이너스 2.5%로 전환되었습니다. ROE는 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태라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영업마진 14%, 역시 ROE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012년 크게 변화를 보이는 것은 로키드와 마틴 마리에타였던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왜곡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노스롭 그루만은 영업이익이 12%, ROE는 25%로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보잉의 재무제표가 너무 망가져 있고 다른 군수 업체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현실을 보입니다. 현재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이 있고 2, 3년 뒤에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기대를 가져볼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총 점수는 별 2를 주었습니다. 성장성은 별 2를 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것이고 737 맥스 운항 재개가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안정성도 별 2를 주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정부 보조와 국방부에서 수주를 꾸준히 받는다는 점입니다. 리스크로는 737 맥스 관련 뉴스, 코로나 사태의 영향, 경쟁 심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격 지표로는 마이너스로 PER, PBR이 의미가 지금 현재 없고 PSR도 성장 기업이 아니라서 의미는 없지만 1.34를 보입니다. 경쟁 우위로는 별 2를 주었고 상업용, 군사용 제품으로 매출이 다변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향후 5년 뒤를 바라볼 때 현재보다는 많은 불확실성이 거쳐졌을 거라고 기대하며 본다면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정부로서는 망하게 놔둘 수 없는 세계 제1의 항공기 제조업체이고 국방을 담당하는 군수업체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고난 극복 진행 과정을 보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